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8회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6번서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되겠어요. 자, 햄버거는 한국과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이때 한국에서 햄버거 가격은 5,000원이고요 미국에서 햄버거 가격은 4달러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이 구매력 평가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가치가 지금 똑같다. 화폐가치 구매력이라는 햄버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렛대로 해가지고 1달러의 가치는 4분의 5,000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기억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구매력 평가로 설명한 원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지금 요게 성립하는 거니까 1달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4로 나누면 되겠지? 1250원 요렇게 해서 달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로 표현한 1달러의 가치, 환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1달러로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1250원을 그냥 1달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현재 1달러당 1200원인 거예요. 지금 1200원 요게 1달러 요게 더 보기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구입하려면 원래는 1250원을 줘야 되는 거야.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이게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장기에 약간 이쪽으로 가게 될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실질 구매력을 평가한 원화의 가치는 지금 이게 지금이야. 지금 1달러를 살 때 원래는 1250원 줘야 되는데 현재 1200원만 주고는 살 수가 있어요.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는 싼 거야. 싸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야. 원래는 1250원 줘야 되는데 12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원화의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달러의 가치가 싸고 있어. 저평가돼 있어. 앞으로 달러의 가격은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자, 실질 구매력으로 평가한 원화의 가치는 고평가돼 있고 달러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니까요.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 자, 달러가 앞으로 비싸질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 주식 가격이 비싸질 것 같으면 지금이 싸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비싸질 것 같으면 지금 쌀 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달러의 가격이 싸요.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달러를 지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쌀 때 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고요. 니은 맞아요. 향후에 환율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디귿 틀렸고. 자, 거래 비용이 없다면 현재 재정 아비트리지라는 것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야. 가능하지. 달러의 가격이 현재 싸니까 달러 샀다가 나중에 비싸면 팔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 환율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자, 국가 A는 시간당 2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거나 4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대요. 자, 국가 B는 시간당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거나 3분의 1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대요. 두 국가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범위 내에서 하나의 제품에 특화를 한 다음에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관심사가 국가 B가 무역으로부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한 대에 대한 시멘트의 교환 비율은 스마트폰이 기준이고 시멘트가 뭐 얼마냐 이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거요 우리 언제나 얘기하는 게 비교 우위로 나타내서 기회비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노동을 나타내는 건지 자본을 나타내는 건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기는 Q예요. Q. 지금 두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 스마트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가 A는 시간당 2톤에,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Q야. 시멘트를 2톤, 스마트폰을 4개, 숫자만 쓰면 되겠죠. B 국가는 시간당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거나 3분의 1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회비용으로 바꿀 때는요. 노동으로 돼 있으면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고요. 올라타세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 A 국가가 시멘트를 생산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생산할 것인가인데 올라타니까 이렇게 4가 위로 올라타면 되고요. 2가 위로 올라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국도 시멘트의 기회비용을 스마트폰으로 나타내면 위에 올라가면 돼. 3분의 1이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1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지면 이거는 3분의 1이고 이건 2니까 B국은 시멘트에 비교위가 있고 A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자, 스마트폰 한 대에 대해서 시멘트 얼마나? 관심사가 시멘트야.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에 대해서 시멘트에 대한 이 교육 조건 아니겠습니까? 관심사가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구 3분의 1이야.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숫자를 보시면 여기 A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A 국가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A 국가가 2야. 이게 A 국가에 대한 생산 비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얘가 바로 MRT 생산 비용입니다. 시스 이래야 됩니다. A 국가.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한계 비용으로 표현합니다. MCC MC A 국가의 비용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뭐예요? B 국가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B 국가에 대한 생산 비용입니다. 이거 MRT라고 하죠. 관심사가 시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스 B 국가지 B 국가 이렇게. 자, 그러면 교육 조건은 여기 3분의 1에서 2까지 되는 건데 이 안에 이 차이만큼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B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 이득 얻으려면 가격이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쭉 가격이 3분의 1의 B는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가 2야.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 A 국가는 뭐 살 수 있어. 가격이 2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자기가 생산하는 거랑 시장에서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지. 그래서 가격을 맥스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2까지 올릴 수 있고요. 이때 지금 B 국가가 수출하는 거지. 그래서 B국이
이득을 올인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된다.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2까지 됐을 때.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보다 지금 제가 부동으로 표시한 거는 뭐냐면 둘 다 윈윈 되는 것이고 교육이 가능하려면 2까지도 되지. 3분의 1까지도 되지.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면 A고가가 이득을 다 챙기는 것이고 이 중간에 가격이 위치했다? 그러면 요만큼이 B고가, 요만큼이 A고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은 국제무역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중상주의자들은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역이다. 그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금은 부하를 많이 뺏어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아담 스미스도 뭐 절대 우위라는 게 아무튼 비교우위까지 포함한 절대 우위라고 비판하는 논문도 있는데 아무튼 절대 우위를 가지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자유무역을 강조했고요. 자, 모든 국가는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을 가지고 있다. 맞죠? 4번 핵조올린 정리에 따르면 부존량이 풍부한 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A국가가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이 풍부합니다. 풍부해요. 자, 그러면 B국가는 자본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X제가 만약에 쌀이고요. Y제가 만약에 컴퓨터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A국가는 어떤 거를 수출하는 게 훨씬 좋습니까? 그래,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쌀을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모든 재화 생산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의 생산 기술이 다른 나라의 생산 기술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경우에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어떤 한 나라가 XY 전부 다 생산 비용이 훨씬 더 아니면 월등하게 능력이 떨어지면 절대 열이야. 뭐 두 상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 측면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둘 다 절대 우위, 절대 열이가 될 수 있지만 비교 우위에 따랐을 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반드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비교 우위는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자율 평가설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자율 평가설이 어떻게 됩니까? IRP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을 자본시장에다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페널티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시장에다가 확대한 것인데 우리나라 이자율은 미국의 이자율과 같아져야 되는데 환율이 이제 교환되는 화폐 가치가 이제 교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T기의 실제 환율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서 T기의 환율을 빼고 요게 같게 되어야 한다. 요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해 보시면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본이동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완전한 무역거래는 아닙니다. 무역거래는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경상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자본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은 틀렸고 다음 니은. 자, 현물 환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 이게 니은은 뭐냐면 이게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거야.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원화 단위로 측정한 국내 투자 수익률이 이 꼴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국내 원화로 표현한 투자 수익률이야? 올라가겠지 뭐. 오케이? 맞아요. 네. 자, 다음 디귿 볼게요. 니은이야. 니은이죠. 디귿 봅시다.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한 경우에 현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단위로 측정한 국내 투자 수익률은 여러분 이자율 평가설이 이렇게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T는 요거 지워지니까 사실 관심사는 T는 요거 분모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다 써볼게요.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물 환율이 하락해. 얘가 하락하는 거야. 얘가 하락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쪽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얘가 떨어지니까. 이쪽이 올라가요. 그럼 얘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우리의 관심사는 얘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하락한다가 아니라 올라간다 이래야 돼. 지금 틀렸습니다. 다음 리얼. 자,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 상태에서 외국의 이자율이 외생적으로 상승했다면, 자, 이거 식에서 볼게요. 얘가 올라갔다면 환율은, 자, 다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부동호가 이게 이쪽이 커지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T기의 환율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얼마나 상승하는가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얘가 만약에 올라가요. 그럼 이쪽 값이 이쪽이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야지 내려가게 되겠죠. 이해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아니, 미국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투자하는 게 나아요? 해외 투자하는 게 나아요? 해외 투자하는 게 낫지. 그래서 달러가 유출돼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식에서 보는 연습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미음.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 외국의 이자율이 자국의 이자율보다 높다면 이거예요. 이거. 외국의 이자율이 자국의 이자율보다 높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합니까? 여기 보세요. 얘가 3%고 얘가 5%야. 이거 값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합니까? 지금 환율 자체가 아니라 이거 값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아닌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해외 투자의 예상 수익률이 상승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보다 해외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요. 더 높아요. 자, 그럼 당연히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간다고요. 자, 거기 뭘 물어봤습니까? 예, 뭐 그냥 이거지.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원화는 달러의 가격이 우리가 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가 절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자, 국내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로 보세요.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구매력 평가설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내 물가가 상승한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지. 그래야 이권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다음 3번.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 아니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는 거야.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증가하니까 순수출이 감소돼서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달러는 유출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상승.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어. 통화량을 줄였어.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니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으니까 달러가 유입된다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 다 보시면 달러가 유출되었을 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달러가 유입된다고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환율은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입돼요.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긴축 재정을 실시하게 되면, 자, IS가 좌측 아니겠습니까? 좌측. 자, IS 곡선이 좌측 되면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서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